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성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비전을 갖고 시작이 된 프로젝트여서 생태계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영향력을 펼칠 것 같아서 운영하는 주체들 자체가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자, 그럼 2부 이제 이어서 가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사님의 관점들을 들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텐데, 레이어 2를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굉장히 수수료가 굉장히 절감되고 레이어 2 사용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들이 이더리움의 어떤 실제 레이어 1에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어떤 서로 간의 관계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모듈화 전략이 성공한 전략인가, 성공한 전략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찬반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 결론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일단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자면, 사실 이더리움의 활동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에서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수수료 그런 롤업들이, 레이어 2들이 수수료를 내는 것도 이더리움을 많이 흘러야 될 텐데, 덴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이더리움이 받는 수수료도 줄어들고, 이더리움이 아니라 L2에서의 활동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더리움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레이어 2들이 이더리움에 가져올 주요 그런 장점 같은 경우는 유동성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L2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거기에 예치를 많이 할수록 그 자산들은 이더리움에 실제로 있는 거지 L2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 이더리움에 많이 집중이 된다면 그거는 되게 다른 생태계에서 가져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다른 레이어 2들도 이거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유동성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또 비판하는 의견 중에서 레이어 2로 인해서 어떤 유동성의 파편화가 발생했다, 이런 관점들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불편해졌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요 관점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좀 되게 가장 리서치를 많이 하고 관련된 티밍 컨설팅도 많이 도와줬었는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한 이슈고, 이더리움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러 팀들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파편화가 심해졌고, 이거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돌고 있었어서 좀 올해 초반부터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뭐 파티클 네트워크, 뭐 소켓 프로토콜, 언밸런스,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유저가 이더리움 혹은 다른 블록체인에 어디에 자산을 뒀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추상화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직까지는 메인넷에 런칭된 거는 없지만 지금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마구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그런 팀들의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데모 같은 거를 많이 써봤는데 되게 사용자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아직까지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과제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근데 내년에 가보면 이더리움을 지금 사용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경험이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주셨던 이 파티클이나 소켓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향후에도 주목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팀들이 지금 데모에서는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내년에 이제 프로덕션 레벨로 나오면 되게 사용자 경험이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좀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네. 이더리움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문제점이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팀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가장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팀들이 가장 이더리움에서 선도적으로 다 있어가지고 좀 파편화 문제도 사람들이 다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있는 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레이어 2를 기반으로 한 이 전략들, 그리고 레이어 2도 계속해서 더 큰 성장을 해나갈 거라고 보고 계시겠네요. 네, 왜냐하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옵티미즘이랑 아비트럼 같은 그런 L2를 운영하는 팀에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어느 정도 코드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L2를 또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인프라의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L2를 띄울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졌고, 그리고 L2를 띄웠을 때 좀 베이스 사례를 보더라도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유저가 많고 좀 혁신적인 활용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L2를 쉽게 띄워서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해서, 그래서 점점 뭐 OKX 같은 거래소도 그렇고 크로녹스 같은 거래소도 그렇고 또 그리고 뭐 플렉스 파이낸스 같이 이더리움에 성공한 그런 뎁들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L2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변화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포퓰러스 리서치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변화들을 빠르게 감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퓰러스 리서치를 잘 관찰하시면서 이제 아티클과 이 보고서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이사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레이어 2 프로젝트가 아티클을 통해서 한번 제공을 해 주셨는데, 그 프로젝트를 좀 여쭤보기 전에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뭐 전통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게 오래 기간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요 두 가지의 어떤 입지들이 그래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그런 어떤 본인들의 기반을 잘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 두 프로젝트 중에서 아비트럼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디파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더리움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활용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 최근에는 그 유니스왑이라는 가장 큰 덱스에서 가장 많은 볼륨을 일으킨 데가 아비트럼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또 나왔었고, 실제로 많이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아비트럼 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나봤을 때도 디파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게이밍 부분에서 자리를 되게 많이 잡으려고 관련된 영업이나 관련된 개발들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목적이랑 마일스톤이 명확한 팀이어서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파운더도 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계셨을 때 그런 기술적인 AI 관련된 자문이나 기술적인 자문을 하셨던 분이셔서 그런 경험도 되게 많으셔서 아비트럼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로 완전 오픈된 상태로 좀 많은 사람들을 언보딩 시키고 그거에 대한 혁신을 조금 그런 일반 사람들이 주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프로젝트도 많이 언보딩이 됐지만, 근데 조금 파편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생태계 전략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유롭게 열었으면서 오피스텍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코드를 또 옵티미즘 재단한테 묻지 않고 사용해서 L2를 런칭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취해서, 저는 이게 좋게 활용됐던 사례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오피스텍을 가져가서 베이스에서 생성된 수익을 옵티미즘한테 나누는 그런 슈퍼체인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운영이 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옵티미즘의 긍정적인 사례였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강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오피스텍을 기반으로 만든 L2, 블라스트라는 L2가 있는데, 그런 팀 같은 경우는 되게 수수료나 수익을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오피스텍, 그 슈퍼체인에 조인한 거는 좀 추후에 조인을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옵티미즘한테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자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들이 본인들의 의지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베이스를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다음 질문으로 베이스 생태계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레이어 2 중에서 최근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제 베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유율 측면에서 뭐 TVL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이스가 좀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팀도 그렇고 되게 성숙하고 마일스톤이 명확한 상태로 좀 개발이 진행됐어서 그래서 관련된 좀 잘하는 팀들도 되게 온보딩이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컨슈머 앱이라고 하는 그런 섹터 뭐 소셜이라든가 뭐 민코인 관련된 뭐 트레이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장 좋은 문화를 많이 만든 게 베이스 팀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L2 시장에서 베이스의 위치는 좀 되게 명확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와의 연관성이 되게 높아서 코인베이스에서 진행할 그런 크립토 전략들 또 베이스에서 많이 좀 선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생태계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자체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발행을 안 할 것 같고 코인베이스와에 좀 어떻게 보면 완전 연관돼 있고 붙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임원진이나 팀원들이 많이 코인베이스랑 연관이 돼 있어서 자체 토큰은 발행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이스 생태계에서 좀 떠오르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은 요건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뭐 종목에 대한 추천은 아닌데 아무래도 어떤 생태계가 있으면은 그 생태계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좀 먼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어로드롬이라고 해서 베이스 생태계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요 프로젝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에어드럼 같은 경우는 진짜 베이스 초기부터 좀 메이저 덱스로서 활동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다른 생태계에 있는 덱스에 비해서 볼륨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도 토큰에 대한 좀 사람들의 인식은 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볼륨이랑 이런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다라는 그런 센티먼트가 많이 돌면서 최근에 좀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고 저도 베이스 생태계가 앞으로 시장에서 확고하게 좀 자리 잡을 것 같아서 이거를 선도하고 있는 에어드럼도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생태계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이 토큰 자체의 값어치가 또 이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공식들은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또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이 생태계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가치를 일정 부분 인정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쓰신 보고서에 굉장히 좀 또 새롭게 등장한 레이어 2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아무래도 이 이사님께서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이고, 그 프로젝트를 좀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지금 L2가 좀 발전된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이라는 좀 비싼 동네가 있는데, 그 비싼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조금 급하게 사람들이 나가서 만들게 된 섬들이 있고 그게 L2라는 것들이고 그런 거를 초기에 만든 팀들 같은 경우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팀이 있었는데 그 팀 같은 경우는 비싼 동네에서 빠르게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좀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길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옮긴 다음에 로드맵을 많이 세우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했던 그런 양상을 보여줬다면 타이코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비싼 동네 밖에 좀 어떻게 계획 도시를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비싼 동네가 결국에는 이 도시에 있어서 되게 중점이 되는 도시인데 이 도시랑 어떻게 연결성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비싼 동네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시작이 된 프로젝트여서 지금은 되게 초기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생태계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영향력을 펼칠 것 같아서 좀 최근에 보고서도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더리움 다운 L2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관련해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이더리움답다라는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런 호환성 측면에서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타이코에서 똑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좀 타이코에 한번 배포를 하면은 다른 L2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더리움에서도 좀 브릿지 과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확장성 측면에서 이더리움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좀 토큰 측면에서 사실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간의 좀 연관성이 많이 적고 실제로 활용 사례들이 지금은 거버넌스 말고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타이코 같은 경우는 타이코 L2에 대한 그런 증명 참여에 있어서 타이코 토큰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타이코를 운영하는 주체들 자체가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얼라인돼 있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가장 이더리움답다고 좀 생각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과 가장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 중에서 이더리움의 가치가 상승을 하더라도 레이어 2에 있는 토큰들의 가격이 그대로 이더리움의 상승분을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가 남아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레이어 2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이더리움과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를 같이 할 가능성이 좀 높은 프로젝트로 그래도 타이코가 그 연결고리들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결국 이더리움이 잘 된다고 하면은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이 이더리움에 많아지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가 있을 텐데, 이더리움의 유동성이 많아지면 이거는 L2 전반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L2 토큰들도 같이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더리움에 좀 사용자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더리움 토큰이 좀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이거가 L2 토큰이랑도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타이코가 가장 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이랑 좀 더 잘 따라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타이코를 알아봤고, 앞서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베이스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조금 큰 범위에서 이제 롤업의 어떤 미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옵티미스틱 롤업이 있고 GK 롤업이 있는데, 향후에는 GK 롤업으로 많이 이제 대세가 이동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GK가 제공하는 거는 명확한데, 그리고 이게 좀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결국에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옵티미스틱 롤업보다 좀 비용 면에서나 효율 면에서 좋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GK 롤업의 그런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레포트를 썼는데, GK 롤업에서 효율화돼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고, 이거를 개발하고 있는 팀들이 아직까지는 좀 초기이다 라고 저는 작성을 했었고,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효율성에 맞춰서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는 팀이어서, 좀 실제로 이거는 미래에 가서 봐야겠지만 옵티미스틱 롤업들도 GK를 일부 좀 사용을 하면서 좀 이거에 대한 서로 간의 경계가 되게 허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사님도 향후의 긴 호흡의 방향성은 GK 롤업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될 것들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이것도 이제 투자의 관점보다는 어쨌든 프로젝트의 좀 본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GK 롤업 프로젝트 중에서 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사님께서 조금 주목하고 계시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한번 GK 롤업 관련된 프로젝트 일단 나열하고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최근 들어서 메인넷에 런칭한 거는 GK 싱크, 스타크넷, 그리고 스크롤 정도가, 그리고 폴리곤 GK EVM 정도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GK 싱크를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GK 롤업의 강점 같은 경우는 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좀 상호 운영성, 그리고 빠른 그런 블록 타임, 그리고 빠른 그런 최종성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GK 싱크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좋은 팀들도 많이 온보딩을 시켰지만, 이 자체 블록체인을 띄우고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GK 싱크를 기반으로 많은 롤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생태계가 되게 많이 확고해지면 되게 견고한 생태계가 되겠다라는
라는 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가 다양한 앞서 이제 1부에서부터 이더리움 솔라나 얘기부터 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얘기를 굉장히 좀 깊이 있고 다양한 또 프로젝트들을 좀 다뤄봤는데 이더리움 외에 그리고 솔라나 외에 개인적으로 우리 이사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레이어 1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레이어 1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포지션도 좀 명확한 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수이가 있는데 수이 같은 경우는 팀 자체도 페이스북에서 인프라를 코어로 개발하던 그런 개발자 분들이 출신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프라도 되게 잘 만들고 그리고 웹2 회사들이랑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게이밍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해서 어플리케이션도 내년에는 되게 많이 온보딩이 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수위의 활용 사례들이 되게 많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목하고 있는 L1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좀 두 번째 말씀드리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블록체인이 아니라 세 개인데 지금 사람들이 MBS라고 해서 좀 앞으로 이 L1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세 가지 신흥 블록체인 해서 모나드, 베라체인, 스토리 프로토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좀 두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모나드랑 스토리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모나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솔라나처럼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갖고 어떻게 보면 개발적인 경험이 많은 솔라나에서도 많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2년 동안 개발을 하고 있어서 되게 인프라 측면에서나 생태계 측면에서 전략이 잘 구축되어 있는 팀이고 스토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계 관점을 되게 많이 깨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뭐 블록체인 하면 그냥 투자, 그냥 트레이딩, 디파이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좀 스토리 같은 경우는 IP를 많이 온보딩을 하려고 해서 실제로 연예계뿐만 아니라 NFT 프로젝트들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AI 관련된 회사들 이 IP를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 해줄까 이거를 어떻게 소유권을 서로 간에 좀 이전을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예 L1, 별도의 L1이기 때문에 좀 두 가지 프로젝트를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기억하시면 너무 또 흥미로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아직까지 뭐 토큰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